보상스토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후유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후유장애는 이런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라고 안내를 한번 해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디스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저희 이제 보상스토리 네이버 카페에 제가 디스크에 대해서 합의금 산출하는 법에 대해서 올려놓은 글이 있었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부실용도임이 높아지면서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제가 하도 옛날에 썼던 글이라서 그러나. 그래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다시 업데이트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원래 유튜브를 먼저 찍고 관련 설명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관련 설명을 먼저 해놓고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 디스크 진단을 어떻게 받으시느냐,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잘 회복이 안 돼요. 경추염자, 유추염자 받고선 진단받고 치료를 하시는데 회복이 잘 안 돼요. 막 어깨도 저리고 팔도 저리고, 이제 허리 쪽 디스크 생기면 이제 발도 저리고 막 걷지도 못하고 발에 힘도 잘 안 들어가고 손도 마찬가지고 악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상해요. 그 의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MRI 촬영 한번 해보자. 그래서 MRI 촬영을 했는데 디스크래요. 디스크,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 받게 되면 의사들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거는 사고로 인한 디스크는 아닌 것 같고, 기존부터 갖고 있었던 디스크인 것 같다. 사고로 인해서 발견된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외상성 디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디스크 진단을 내려주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추간판 팽윤, 이제 벌징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런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태가 엄청 심각하신 분들은 디스크 협착 이런 진단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벌징 디스크는, 그러니까 추간판 팽윤 같은 경우는 100% 기항증이죠. 협착 마찬가지로 100% 기항증이죠. 발견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이제 디스크가 오래전부터 거의 이제 붙어버린 거거든요. 말라가지고 붙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 보시면 척추, 뼈하고 뼈가 완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엄청 아플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디스크, 외상성이 있는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인데, 디스크는 보험사랑 합의하시기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디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합의하기 쉬워요. 그래도 어려우려나? 디스크는 좀 어려우니까요. 왜냐면 기왕증,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디스크가 사고로 인해서 발견이 됐다. 보험사는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의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치료를 받아보거나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래요. 난 목이나 허리 쪽 치료를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20세? 18세부터 퇴행성 병변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스크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척추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거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더 악화가 되는 경우, 아니면 진짜 의사 선생님들 말대로 발견이 됐다. 보험사가 하는 얘기처럼. 그냥 발견이 됐을 뿐 사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디스크다. 이런 디스크 할 말이 많죠. 보험사도 할 말이 많고 피해자들도 할 말이 많아요. 피해자들은 난 한 번도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고 디스크 진단을 받아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험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 갖고 있었던 거 사고로 인해서 발견된 것 뿐이다. 이게 사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그냥 우리 일반 염자 환자랑 똑같다. 보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이런 디스크는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아마 디스크 진단 받게 되면 합의금 한 200만원대? 200만원대, 25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디스크에 대해서 이제 합의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준을 딱 이 정도다 라는 기준을 알고 계시면 보험사랑 합의하시기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이게 영상이 내용이 길면 한번 잘라서 갈 테니까 끝까지 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합의금 궁금하신 분들.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후유장애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애율이 23%죠. 노동능력 상실률이. 디스크는 23%. 여기에서 이제 외상기여도가 들어가요. 이 사고의 기여도, 이 충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악화된 부분, 이 외상기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30%, 50%, 60%, 70%, 80% 이렇게 가죠. 100%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외상기여도 100%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가장 많이 본 게 신체감정에서 70%를 가장 많이 본 것 같네요. 이제 보험사랑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보통은 30%나 50% 정도, 간혹 40% 정도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뭐 30%에서 50% 사이, 이 정도에서 가장 많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저희는 뭐 60%, 70% 넘게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는데,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합의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럼 이제 이 외상 기여도가 낮아질수록 보험사는 유리해요. 그렇죠. 장애율이 떨어지니까. 외상 기여도가 높아질수록 보험사는 불리해요. 말 그대로 피해자들은 이제 합의금이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외상기여도 30%를 기준으로 해서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면 기준이 잡히겠죠. 내가 합의금 얼마를 잡아야 되는지. 그럼 이제 외상기여도 30%, 장애율 23%에 외상기여도 30%가 적용이 되게 되면 장애율은 6.9%가 되겠죠. 23%에 30%니까. 노동력 상실률 6.9%라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걸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쉽게 월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매달 69,000원씩 손해를 본다는 뜻이에요. 장애 기간 동안. 6.9%, 100만원에 6.9%.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지금 도시력노임이 보험사 기준 240만원, 법원 기준 270만원이죠. 제가 헷갈리니까 그냥 300만원 기준으로 할게요. 월소득 300만원인 사람이 외상기여도 30%의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면 장애율은 6.9%, 그러면 69,000원에 3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0만 7천원. 20만 7천원에 한시 3년. 보통 이제 한시 1년, 한시 2년, 한시 3년, 4년, 5년 이렇게 쭉 가는데 통상적으로 한시 3년 정도에 많이 합의가 이루어져요. 한시 1년, 2년은 너무 금액이 작고 한시 3년 정도의 합의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만 7천원에 한시 3년, 3년이면은 36개월. 3년이 몇 개월인지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래서 아까 계산할 때 총 한번 해봤더니 3년을 하면은 745만 2천원이네요. 2천원. 한시 2년을 하게 되면 496만 8천원. 그러면 보통 한시 2년에서 한시 3년 사이에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496만, 그냥 빼고 그냥 500만원. 500만원에서 740만원 정도 사이가 월소득 300만원인 사람 기준으로 해서 합의금 기준이 되겠네요. 그죠? 도시력 노임으로 하면 더 떨어지겠죠? 400에서 600만원 정도 사이 되려나요? 계산 안 해봐가지고. 계산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장애율 6.9%, 240만원의 보험사 기준이니까 240만원에 6.9% 곱하기 3년이면 36개월, 2년이면은 24개월 곱해주시면 되죠. 어차피 위자료랑 이런 게 다 빠져 있어가지고 원래 3년이면 36개월을 곱해주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느냐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데 어차피 위자료 지금 안 들어가고 입원하신 분들 휴업선에 지금 계산 안 했고 다 계산 안 했거든요. 대충 금액이 이 정도 떼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만약에 내가 이거 다 제대로 받겠다 그럼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그 다음에 장애, 그리고 통원치료 받으셨으면 통원치료 하루당 8,000원 다 계산하셔야죠. 한번 해보시면 되죠. 대충 이해가 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됩니다. 되셔야 됩니다. 이거 영상 보시고 만약에 모르는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아니면 저희 네이버 카페 오시면 정보들 많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이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스크로 인해서 만약에 외상기여도가 50% 나온다.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장애율이 11.5%잖아요. 아까 6.9%인데 11.5%. 그럼 월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11만 5천원씩 손해를 본다라는 거거든요. 300만원인 사람은 더 올라가겠죠. 합의금도 더 많이 올라가겠죠.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추간판 탈출증 진단,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같은 거니까 디스크 진단 받으시면 1000만원 그냥 넘어가요. 1000만원이 뭐예요? 2000만원도 넘어가는데. 그래서 오늘은 디스크 후유장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디스크로 인해서 소송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근데 디스크로 소득 한 1000만원 정도 되지 않는 이상 소송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변호사비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 혼자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신체감정비가 300만원 넘게 나오죠? MRI 다시 찍으니까 신체감정비가 300만원 넘게 나오고, 만약에 외상기여도 30%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판결이 막 600, 800 이렇게 나와버려요. 판결이. 그러면 손해죠. 디스크로 인해서 소송했다가 진짜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쉽게 하면 안 돼요. 디스크로 인한 소송. 만약에 100% 기형증이다, 장애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끝나요. 손해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보험사랑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소득이 엄청 높다 그러면은 소송 한번 해보실만 하겠죠. 만약에 디스크로 소송하자고 하는
변호사 사무실 있다고 한다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디스크로 소송 안 해요. 디스크로 인한 얘기를 좀 어느 정도 해봤는데 앞으로 얘기할 일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디스크.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디스크는 합의금액 기준이 이 정도 된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해드렸고, 제가 이제 구독자 200명이 넘었어요. 200명씩이나 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힘 좀 나라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